안녕하세요. 다산해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2016년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완전히 생소한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기기능사 정규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다산해드의 강의를 쭉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낯설지 않고 그 흐름의 연속성 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기전력이 120V, 내부 저항이 15ohm인 전원이 있다. 자, 여기에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최대 전력의 전달 조건까지 서비스로 더 줬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전원이 있는데 전원이 지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120V죠. 자, 그때 내부 저항이 15ohm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15ohm. 여기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죠? 예전에 혹시 공부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자, 정규반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도 15ohm짜리 저항이 있을 때죠. 그러면 이때 이 15ohm짜리 저항에 최대의 전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몇 와트가 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I는 얼마큼이 됩니까? I는 R분의 V가 되니까 이 전체 저항이 30분의 그 다음에 120 하게 되면요 4A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의 전력 P는 자 전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아니까 I제곱 R로 계산할 수가 있죠. 전류가 4니까 4의 제곱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6 곱하기 15 하면은요 240이죠. 답은 240W가 되겠죠. 답 4번입니다. 2번,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덕턴스에는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3번, 권수 300K 코일에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W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지금 권수,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자속을 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L은 어떤 식? I분의 N-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 I라고 하는 것은 6A가 되는 거고요. N, 권수라고 하는 거는 300. 자, 그리고 자속은요, 0.05.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6분의, 계산하게 되면은 2.5가 되겠네요. 2.5 헨리가 됩니다. 다음 4번. RL 직렬 회로에서 서셉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서셉턴스. 근데 RL 직렬 회로에 일단 어드미턴스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십시오. 이거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R분의 1에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허수 부분을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서셉턴스 이제 구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J 이 부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X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 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 찾아보게 되면은요 4번이 되겠죠. 4번. 물론 허수 J라고 하는 표현은 빠졌지만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발생하느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세지느냐? 비오사발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5번에 1번 줄의 법칙, 이거는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번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C1이 5마이크로페럿, C2가 10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의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콘덴서가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C1, C2라고 하고 자, 여기가 각각 5마이크로페럿, 10마이크로페럿인데 이 양단에 가해준 전압이요 30V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준 전압이 30V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C1에 걸리는 전압
V, C1이라고 한번 해보죠. C1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요? 두 개를 일단 더합니다. C1 플러스 C2 분의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C2 곱하기 전체 전압 V를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5 더하기 10은 15 분의 15분의 10 곱하기 전체 전압 30 하게 되면요. 20V인가요? 그쵸? 답은 3번. 7번 삼상교류회로의 삼상교류회로의 선간전압이 13,200V, 선전류가 800A, 역률 80% 부하의 소비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신다. 삼상이라고 하니까 삼상의 전력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자 루트 3의 지금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13,200V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800A, 역률은요 코사인 0.8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14.63메가와트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죠. 자, 8번에 1옴메타는 몇 옴센티미터인가? 이거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막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6승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1옴메타래요. 그럼 이거는 1옴 얼마? 센티미터. 이 센티라는 게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 돼야지 1옴메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이니까 이 100은 뭡니까? 10의 2승이 되는 거죠. 곧 10의 2승.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자, 9번. 자체 인덕턴스가 1헬리인 코일에 200V 60Hz의 사인파 교류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L, 인덕턴스만의 회로예요. 전류가 어때요? 더 늦게 되는 거죠. 지상회로가 되는 거죠. 그쵸? 얼마? 90도만큼.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뒤진다.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알카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인가? 2차 전지는 4번. 니켈 카드뮴 전지죠. 우리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요새 뭐 휴대폰의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의 배터리 같은 거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죠. 11번. 파고율, 파형률이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입니까? 구형파죠. 3번. 12번. 황상구리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황상구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에서는 구리가 더 두터워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줄열 이외의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백 효과는요. 온도의 차이를 주게 되면 전기가 흐르는 거죠. 펠티 효과는요. 전기를 주게 되면 열의 발생이나 흡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이죠. 펠티 효과죠. 14번.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무엇인가? 지금 N극에 N이 자화됐고 S극에 S가 자화됐어요. 이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15번.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전압과 전류의 특성을 정특성 4번. 그러니까 전압이 얼마큼 걸렸을 때 전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걸 정특성이라고 합니다. 16번. 공기 중에 10마이크로쿨롱과 20마이크로쿨롱을 1m 간격으로 놓을 때 발생되는 정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쿨롱의 법칙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혹은 뭐 진공 다 똑같게 되죠.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써볼까요? 자, 그럼 F는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지금 거리는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1m네요, 1m. 1의 제곱분의, 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하게 되면은, 뭐 이거 마이너스 5승, 5승 하게 되면은 0.1. 9, 28, 1.8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1번이죠. 17번. 200V 2kW의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항을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항이 있을 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렬로 놓게 되면 전압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병렬로 놨을 때는요. 전압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로 놓을 때는 뭐 10개든 100개든 전압 차이는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전력이 직렬로 놨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압이 반이 되는 만큼 전력은 얼마로 된다? 4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거. 뭐에 대한 법칙? 키르호프의 무슨 법칙? 전류 법칙. 전류 법칙은 몇 번째 법칙? 제1법칙이 되는 거죠. 1번. 자, 1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9번에요.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이쪽이 R1이고, 이쪽이 R2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R1에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더합니까? R1 플러스 R2. 두 개를 더한 것뿐에 남의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커야지 나한테 오는 전류가 더 크니까. 곱하기 I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식놈으로 보는 거죠. 그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0번.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 4개라고 하죠. 우리가 임의의 저항. 만약에 4옴짜리 그래요. 4옴짜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4옴짜리 4개. 4개를 자 직렬로 놨을 때 4옴짜리 4개가 직렬로 있으면 몇 옴이 됩니까? 4, 4, 16 하니까 16옴. 그러나 병렬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항을 개수로 나누면 되니까 1옴이죠. 몇 배가 돼요? 16배가 되는 거죠. 직렬로 놓을 때는요. 답은 4번. 21번.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전력에 대하여 90도 늦은 전류가 통할 때의 반작용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기자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래요. 동기기에서 발전기. 그러면은 자, 전, V, I. 이 그림 다 아시죠? 아시죠? 발전기에서 전류가 뒤질 때 어디예요? 여기 무슨 작용? 감자작용. 직축 감작용. 1번입니다. 22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라고 하면 직류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큼이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정류에서 단상 반파가 됐어요. 그러면요, 0.45. 그 다음에 전파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0.9. 그 다음에 삼상 반파 1.17. 삼상 전파 1.35. 이렇게 됐죠. 지금 반파니까 0.4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0.45. 그러니까 입력에 0.45를 곱한 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0.45는 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8분의 루트 2 이게 0.45예요. 답 4번. 23번. 1차 전압이 6300, 2차 전압이 210V, 주파수 60Hz의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건수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차 6300V래요. 그쵸? 2차는요, 210V라고 합니다. 그럼 6300에서 210 하면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3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건수비 얼마예요? 요거 30이 되는 거죠. 30. 24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및 역률 계산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번의 동기 조상기. 이번 시험은 기기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기기에서 아마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자, 25번. 삼상 동기발전기 상간 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틀린 것은 상간 접속, 그 다음에 선간 전압, 뭐 이런 거 이제 조금 틀리죠. 4번. 같은 선간 전압의 결선에 비하여 절연이 어렵다. 아니죠. 상은요, 상전압은 선간 전압에 비해서 더 작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연은 더 쉬운 거죠. 26번. 동기기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손실이 동손이 있고 그 다음에 철손. 그렇죠? 철손에 대한 거는 고정손이죠. 그렇죠? 1번. 계좌철심의 철손. 27번. 60Hz 사극 유도 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얼마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슬립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그쵸? 곱하기 100%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동기속도가 사극 60Hz라고 했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어요.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 1800분의, 자, 그 다음에 1800 마이너스 1700 곱하기 100 하게 되면요. 1800분의 100 딱 계산기로 쳐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5.56 나올 겁니다. 답 3번. 28번.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에 가장 적합한 계전기는 무엇입니까? 1번의 차동 계전기. 29번에 다음 중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입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명주, 종이 등의 절연재료는 내열 등급 좀 낮은 편이에요. A 등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A로 분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허용 온도는 105. 답은 2번. 30번. 퍼센트 저항가가 3%, 리액턴스가 4%인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전압 변동률은요. 루트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의 강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루트 3, 4 들어가니까 얼마요? 5 하죠. 3, 4 하면은 그냥 뭐라고 했죠? 5 딱 고르시면 됩니다. 31번.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숫자는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문제죠. GTO. 32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은 인버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상용전원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그 직류를 가지고 다시 내가 원하는 교류,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터 제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제어? 주파수 제어법이 되는 겁니다. 4번이죠. 33번. 회전 변류기의 직류측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번에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 방법은 관계가 없어요. 자, 34번에 변압기의 규약 효율. 규약 효율은 뭡니까? 약속하는 거죠. 약속. 보통 효율이 뭐예요? 원래는 입력분에 출력이 되는데, 자,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쵸? 넣는 거니까 입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그죠? 전동기는 입력분에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규약 효율이 되는 거고, 발전기나 변압기는요, 전기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대신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하는 것이 규약 효율이 되죠. 답은 3번이죠. 35번. 다음 중 권선 저항 측정 방법은 이거는 이제 시험 당시에 이제 중복 답안이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 매거는 절연 저항 측정하기 때문에 매거 얘는 빼고 2, 3, 4번 다 맞습니다. 다 정답이에요. 네. 36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의 여자를 늘리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죠. 그렇죠? 일단 자, 여자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전압은 일단 올라간다. 딱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 2, 3번.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부하 전류는 늘어난다. 답 3번이죠. 37번.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초퍼라고 하죠. 초퍼. 38번. 전동기에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접지를 왜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이유.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답 4번이죠. 39번.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순환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순환전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자, 어떤가? 하나는 무효순환전류, 하나는 그리고 유효순환전류. 무효순환전류는 기전력의 차이가 있을 때, 즉 전압의 차이가 있을 때. 유효순환전류는요, 이거는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근데 지금 이거 두 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기전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보기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유효순환전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답은 위상의 차이가 있을 때 2번이죠. 40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일반적으로 콘덴서 기동형이 많이 사용돼요. 41번에 삼상 4선식 380, 220V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중성극에 연결된 거기 때문에 뭡니까? 중성선이 되는 거죠. 42번. 플로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됩니까? 플로덕트 뭐예요? 바닥에 까는 덕트라고 했죠. 그쵸? 이거는 400볼트 미만으로 배선되어야 됩니다. 43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탐지하는 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탐지하는 것이 아닌 거. 자, 1번.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라고 하는 것은 단상, 3상으로 돼 있어서 소화전 안에 있는 것도 있고요.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7층 건물 이상일 때 사용하는 건데 그 비상용 콘센트는 소화 활동을 돕기 위한 콘센트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거를 탐지하기 위한 설비랑은 거리가 멀게 됩니다. 44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배선으로 틀린 거. 자,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이렇게 어려운 건 나오면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글자 뭡니까? 합, 금, 캐. 그쵸?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이거 세 개 이외에는 안 된다고요. 3번. 플로덕트 이런 거 안 된다고요. 45번.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자, 지지점 나왔습니다. 지지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지지점의 거리. 애자일 때는 얼마? 애자 2m. 합성수지관 얼마? 합성수지관 1.5m. 자, 금속관 얼마? 금속관 2m.
자, 그 다음에 덕트 얼마? 금속 덕트? 금속 덕트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3m. 왜냐하면은, 라이팅 덕트가 있어요. 라이팅 덕트는 얼마? 2m.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얼마? 가요전선관 2m. 케이블 얼마? 가요전 1m입니다, 1m. 케이블 얼마? 케이블 1m. 2m지, 2m. 네. 근데, 캡타이어 케이블 들어가게 되면 이거 1m.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지금은 합성 수직학 물어봤으니까 1번 1.5m죠. 46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접지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가요전선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이 아니라 금속체 가요전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에 좋아요. 3중 접지. 2번에 강전류 회로의 전선과 약전류 회로의 약전류 전선을 동일 박스 내에 넣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격벽을 시설하고 3중 접지 공사를 한다. 아니, 잘못됐어요. 이거 특별 3중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특이라고 써주세요. 특. 47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속관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단면이 좋지가 않죠. 자,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듬는 거 뭐죠? 리머를 사용하죠. 리머. 문제는 리머가 없네요. 그렇죠? 다듬고 사용하는 거. 리머로 다듬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걸 우리가 부싱이라고 합니다. 부싱. 네, 답은 1번. 48번.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역률 개선 사용하는 거. 콘덴서죠. 그렇죠? 진상용 콘덴서 4번이죠. 49번에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 종단 접속할 경우 소정의 압축 공구를 이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압축하게 되는가? 자, 전선 짧아요. 하나 더 연결했어요. 슬리브 이용했어요. 한 번, 두 번은 찍어줘야죠. 2번. 50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 터널 내 배선은요, 금속 덕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은 안 돼요. 51번. 변압기 중성점에 이중 접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 접지, 고저압의 혼촉 방지. 혼촉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돼서 접촉한다는 거예요. 52번. 어느 가정집에 40W LED 10개, 1kW 전자레인지 1개, 100W 컴퓨터 2대, 1kW 세탁기 1대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LED 5시간, 전자레인지 30분, 컴퓨터 5시간, 세탁기 1시간이라면 1개월에 사용 전력량 얼마인가? 이런 문제의 유형은 처음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국가기술 자격에 그냥 더 이상 종이에서 계산하는 것만은 지나자. 우리가 현실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한번 계산해보죠. 근데 간단해요.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더하기. 40W 10개. 그 다음에 더하기 1kW 전자레인지 1대. 1kW 1대.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컴퓨터 100W짜리 2대. 100W. 이렇게 쓸까요? 그냥 써보죠. 100W 2대. 곱하기죠, 곱하기. 2대. 괜히 길어지는데. 세탁기 1kW짜리 세탁기 1대. 1kW짜리 세탁기 1대. 이렇게 이용해서. 자, 평균 시간도 있어요. LED는 몇 시간? LED는 5시간. 5아워.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30분. 0.5아워죠, 그러면은. 다음에 컴퓨터는 5시간. 5아워. 하루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30분. 아니죠. 마지막에 세탁기 1시간. 1시간.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40W짜리 10개. 그러니까 400W가 되겠죠. 400W니까 400에다가 5 곱하게 되면은 2000W 아워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요. 이거는 0.5, 그러니까 500W 아워가 되겠죠. 500W 아워가 되고요. 자, 이쪽은요. 1000에다가 그러니까 5000. 맞죠? 5000W 아워가 되고요. 자, 이쪽은요. 1000W 아워가 되겠네요.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5000, 1000, 6000, 8000, 8500 뭐 이렇게 되나요? 83, 24, 2000, 그쵸? 다음에 500, 다음에 1000, 10, 다음에 1000,
이게 좀 뭔가, 잠깐만요. 개수가 많아요. LED,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컴퓨터, 100W 2대, 100W 2대, 200이니까 이게 1000이네요. 그쵸? 100W짜리가 2대니까 200에다가 5 하게 되면은 1000이네요. 그쵸? 자,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다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 2000, 2000, 4000, 4500인가요? 4500, 그쵸? 4500. 4500 와트 아워가 31이래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답은 킬로니까 135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네요. 그쵸? 135. 답 2번입니다. 53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견간은 몇 미터 이하로 제한되는가? 자, 견간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철탑과 철탑의 사이예요. 그쵸? 자, 이거는 얼마예요? 600m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보안 공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보안, 안전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때는 4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54번.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은 뭡니까? 풀박스, 중간에 쉬어가는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2번. 55번에 옥내배선 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됩니까? 2.5 스퀘어가 됩니다. 답은 2번. 56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문제.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쵸? 자, 연선의 구성은요, 자,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의 배수로 증가한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래서 1층일 때는요, 몇 가닥이 됩니까? 7가닥이 돼요. 2층일 때는요, 6의 배수, 12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쵸? 열둘 하면 어떻게 돼요? 2층에는요, 그러면은 19가닥이 돼요. 3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6, 12. 그쵸? 6, 3, 18. 여기다 18 하게 되면, 그럼 37가닥이 되죠. 3층일 때 37이 됩니다. 3, 3, 7. 이렇게. 3층일 때 37가닥. 답은 3번이죠. 57번에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매설 깊이. 지하 0.75. 0.75. 자, 58번.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는, 아까 나왔던 거네요, 이거. 그쵸? 이거 뭐라고요? 리머. 여기. 금속관의 절단에 사용하는 거, 리머. 59번.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C형 전선 접속기 등에 의한 접속. 이거 예전에 관연도에 한번 나왔던 거죠. 60번에 합성 수지관 상호 접속 시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관 바깥지름 몇 배? 1.2배.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한다면은 그러면은 0.8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60문제 다 같이 풀어봤는데, 앞에 사실은 전기 일반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낯선 문제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기계로 가게 되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쵸? 설비로 오게 되면서 낯선 거 있었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산에듀와 함께하는 전기 기능사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산에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